조종사들이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뽑으면 하나는 착륙이고 하나는 디센트 플래닝인데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말을 반말로 좀 편하게 할게요. 존댓말로 하니까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지루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디센트 플래닝, 디센트 내려간다는 말이고 플래닝은 계획이야. 내려가면서 3을 곱하고 막 내려가는 거는 그건 플래닝이 아니야. 그것은 현생에 대한 액션이야. 그럼 디센트 플래닝이라는 건 계획이라고 그랬지? 계획이라는 건 앞으로 할 일을 절차, 방법을 미리 헤아려서 작정하는 거. 여기서 포인트는 절차와 방법이 아니고 앞으로 할 거, 그리고 미리 헤아려서 계획한다는 거야. 앞으로와 미리가 포인트인 거야. 그러려면 나를 비행기 안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해. 그래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야. 내 성격이 같은지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 주위의 친구들이 아는 거야. 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항로상에 있는 나를 보통 관제사가 먼저 내려가라고 할 거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첫째, 어디까지냐. 둘째, 언제냐. 첫째, 어디까지냐. 관제사가 서비스하는 구간 마지막까지 내려가라고 할 거야. 그래서 왜? 거기서 어프로치로 넘기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돼. 센터 관제는 거기까지만 본인이 관제하는 거야. 그 이후에는 알 바가 아닌 거야. 이때 조종사가 어떻게 해? 항공상부터 3을 곱하면서 막 가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관제사는 거기까지 고려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항으로부터 굳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돼. 아, 그래도 공항부터 생각해야 내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 어프로치로 넘어가는 지점까지만 잘 가면 돼. 차트도 그렇게 잘 만든 거야. 그 지점 이름이 뭐야? 제주 갈 때는 도톨, 김포 올 때는 올맨이야. 센터랑 어프로치랑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편의상을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 도착하는 고도도 사전에 둘이 약속한 거야. 그래서 제주에서 07 내리면 플라랩 160로, 25 내리면 10마일 전에 도톨 플라랩 160로, 김포 올 때는 올맨 플라랩 160로, 인천 들어갈 때는 올맨에서 플라랩 180로. 누가 정한 거야? 센터랑 어프로치랑 지들끼리 정한 거야. 왜? 자기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점을 지정해놓고 약속을 해야 그래 편한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해볼게. 왜 굳이 플라랩 160로 180로일까? 공항마다 다르긴 한데 대충 숫자들이 다 비슷해. 물론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1000으로 들어가기도 해. 근데 왜 숫자가 하필 이런 숫자로 다 비슷할까? 고민해본 적 있어? 어프로치 레이더 바운더리 때문에 그래. 우리는 센터에서 갖고 있는 레이더에서 어프로치가 갖고 있는 레이더로 교통경찰을 바꿀 거야. 눈으로 관제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우리는 보호받을 거라고. 그래야 나를 잡아서 서비스 해줄 거 아니야. 날 그럼 언제부터 잡을 수 있는지를 착하게도 차트에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거 안 봐. 나도 안 봤었어. 근데 안 봐도 돼. 왜냐하면 보통 어프로치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 반경이 약 60마일이야. 3을 곱해봐봐. 플라랩 180가 나온다고. 그래서 대부분 어프로치에서 넘어오는 그 지점이 도톨, 올맨 이런 데가 공항으로부터 약 60마일이라고. 그래서 플라랩 180로 160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 가는 공항이야. 그러면 올맨이나 도톨 이름을 잘 모르잖아. 그럼 공항으로부터 60마일 그려봐. 근처에 픽스가 있을 거야. 가는 루트에. 그럼 거기가 넘어가는 지점이라고 보통. 아,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 차이점이 있는데 인천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우리 도톨이라는 톨게이트를 지나서 제주 국도를 타고 들어가잖아. 그런데 자동차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경계선이 딱 도톨 톨게이트라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겠지? 나눠져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딱 보는 게 아니라 레이더 관제로 한다고. 그래서 이런 올맨 도톨의 딱 그 지점보다도 그 공간 안에 들어갔냐 아니냐가 중요해. 왜? 관제사 입장에서는 내 공간 안에서 꺼진 놈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리고 들어온 애들은 내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신경이 쓰인다고. 레이더로 관제하기 때문에 그 지점은 편의상 정해놓은 거고 관제사의 공간 안에 들어갔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왜? 그래야 관제사가 아 내가 신경 써줘야 할 놈인지 아니지. 그래야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 지점의 정확한 위치보다도 공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프로치를 컨택하고 아직 도톨 플라랩 160로 도착 안 했는데 그걸 꼭 맞춰서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자세히 다시 설명해 볼게. 인천에서 너를 도톨의 플라랩 160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야. 왜 거기서 해? 어프로치랑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너에게 거기서 넘길 거예요. 플라랩 160로 가면 너를 어프로치로 넘겨줄 거예요. 본인들이 약속한 걸 얘기해 준 거야. 그럼 인천이 딱 거기서 넘겨주지 않잖아. 그 지점에 도착하기 조금 전에 이왕이면 너가 빨리 꺼져줬으면 한다고. 왜? 그래 자기 편하니까. 그러면 플라랩 160로 안 돼서 너가 플라랩 180로 플라랩 170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래? 컨택 제주 어프로치라고 얘기한다고. 그때 어프로치를 넘겨준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이제 어프로치 관제사로 넘어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어프로치 관제사는 뭘 알고 싶을까? 내가 플라이랩 160로 내려가는 걸 알고 싶을까? 왜? 그건 알고 싶지 않을 거야. 이미 자기네들이 센터에서 약속한 거니까. 자기네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어프로치 관제사가 뭘 알고 싶을까? 나를 찾고 싶어 하겠지. 그러면 나를 찾고 싶어 하려면 레터럴 포지션부터 얘기해줘야 돼. 왜? 그 레이더 스코프에 나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구멍이 도톨만 있는 게 아니야. 도톨, 뭐 탐나, 뭐 여기저기 있다고. 거기서 마켓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내가 어디 들어오는지를 알고 싶겠지. 그래서 레터럴 지점을 이야기해주면 편한 거야. 그래야 관제사한테 유리하니까. 이때 막 그래도 관제사가 교신하는데 다큐멘트 4444 있는 내용을 다 따라해가지고 FM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싶으면 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 나를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관제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나를 빨리 찾아야 레이더 커버리지 안에 나를 넣어주고 그래야 나한테 서비스를 해줄 거잖아. 그게 내가 안전한 거야. 나는 내가 안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게. 관제사한테 고도를 말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대답해봐. 플라이랩 160로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플라이랩에 175 통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까? 뭐가 관제사가 나를 찾기가 편할까? 패싱 플라이랩 175라고 말하는 게 관제사가 더 찾기 편할까? 왜? 레이더에 그렇게 나오니까. 플라이랩 160는 관제사가 어차피 알고 있는 거니까 말 안 해도 돼. 그리고 사실 패싱 고도도 알고 싶지 않을 거야. 왜? 도톨에는 지금 나만 있잖아. 벌써 도톨만 얘기해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고도는 언제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 도톨 위에 근처에 나 말고 딴 놈들도 있는 거야. 섞여 있어. 그러면 내 고도를 얘기해 주면 레터로 갔다가 헷갈릴 테니까 더 찾기가 편하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올맨에 인천과 김포 비행기가 겹쳐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찾기 어렵겠지. 올맨만 얘기하면. 그때 내 패싱 고도를 얘기해주면 관제사가 찾기 더 편하다고. 이런 경우 얘기해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올맨 들어올 때 얘기 안 해. 절차 바뀌었지. 말하지 말래잖아. 아이덴티만 누르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닥치라는 거잖아. 왜? 너네 쓸데없는 거 말하지 마. 어차피 내가 레이더 보고 너네들 찾을 거야. 너네 굳이 말 안 해도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한 거야. 내가 너네 말 안 해도 라디오만 복잡해지고 어차피 찾을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왜 조종사가 도톨 플라이랩에 160로 내려가야 하나요? 꼭 맞춰야 하나요? 라고 왜 어프로치 관제사한테 계속 물어보냐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를 알아야 할지 안 할지 너가 결정하잖아. 왜 그래?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규정과 절차대로 암기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거야. 비행기에서 나를 계속 끄집어내야 돼. 그럼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기사님 그러면 도톨 어프로칭 할 때 어프로칭 도톨 with 브라보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나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돼. 그런데 그럼 옆에 있는 기장님이 야 너는 왜 고도도 얘기 안 하고 플라이랩 160을 왜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 욕먹잖아요 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야. 그럼 둘 중 하나야. 너가 성의 없이 ATC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장님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네 기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냥 스탠다드에 맞게끔 하면 돼. 하지만 그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되게 중요한 거야. 왜? 그 공역이 정말로 바쁠 때 너는 정말로 간단하게 줄여서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너의 여유가 되는 거야. 그런 여유들이 있어야 너가 불안하지 않는 거고 옆에 크루가 설사 모르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둘이 타는 거야. 한 놈이 모르면 옆에서 도와주라고. 그럼 다시 인천으로 올게. 그럼 여기서도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플라이랩 160를 1피트도 안 틀리고 나는 맞춰서 갈 거야. 이런 사람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좀 일찍 내려가면 어때? 어프로치 레이더에 빨리 잡힐 테니까 인천이 야 어프로치를 빨리 꺼져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왜? 지들이 편하니까. 이제 서비스 안 해줘도 되니까. 야 너 이제 어프로치 서비스를 받아. 너 그쯤 되면 어프로치 서비스 공간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럼 빨리 던져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막 1피트까지 막 플라이를 원스틱으로 맞춰야지 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난 두 번째, 언제 내려갈 거냐 이거야. 언제. 뭘 언제 내려가. 관제사가 내려갈 때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가는 거지. 그럼 관제사가 언제 내려가라고 하냐 이거야. 보통 2도선에서 내려가라고 해. 그럼 그 2도는 어디 기준이야? 공항 기준이야? 아니야. 인천은 어디까지만 널 관제해? 도톨 올맨까지만 관제한다니까. 그래서 도톨이랑 올맨 기준으로 2도야. 그 2도선과 만나는 너 항로상의 고도에서 딱 내려가라고 해. 그럼 왜 2도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2로 나는 편하니까 3보다 2가 편하잖아. 도톨 플라이랩 160로야. 항로에 26,000이라고 할게. 그럼 몇 피트 차이야? 10,000피트라고. 물론 제주 내려갈 땐 동호를 살짝 따져갖고 고도가 좀 다르지만 편의상 도톨 16,000 내가 26,000이면 10,000피트 차이잖아. 2로 나눠봐. 50이지?
50마일 전에 관제사가 너한테 내려가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플라랩에 360야. 그런데 도토리나 올맨이 만약에 160야. 그러면 2만 피트 차이 나잖아? 그럼 100마일 전에 내려가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각도를, 이도를 알았으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 각도를 계산하려면 나를 비행기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 왜? 그림을 밖에서 그렸잖아. 내가 안에서 그린 게 아니잖아. 내가 26,000에서 속도계가 300나트로 간다고 생각해 볼게. 이때 그라운드 스피드를 보면 약 420나트가 나올 거야. 그러면 420나트는 1시간에 420 노티칼 마일을 간다는 얘기야. 그럼 1분에 몇 마일을 가? 60으로 나누면 되겠지? 1시간에 60분이니까 1분에 7마일을 간단 말이야. 그럼 1분에 몇 피트를 내려올까? 700피트를 너가 만약 내려오면 7마일을 가는데 700피트 내려오니까 그게 1도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비행기에다가 1분에 700피트 내려와 주세요라고 세팅하면 되겠네. 내려오는 강하율 피치로 정해놨지. 이걸 뭐라 그랬어? 정렬 하강이라고 그랬지. 이걸 737에서 VS 모드라고 한다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드 운영을 어떻게 하는 영상을 꼭 봐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VS 700을 맞추고 내려오면 나는 420나트일 때 1도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2도로 내려가고 싶으면 VS를 몇으로 맞추면 돼? 1400fpm 맞추면 돼. 2100fpm 맞추면 3도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관제사가 너한테 항로상에서 디센 플라를 원스로 도톨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VS 1400 이렇게 누르면 너는 2도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녹색 아크 어디 생겨? 도톨에 딱 찍혀서 생길 거야. 이제 쉽지?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딱 던져볼게. 도톨에 네가 아크를 찍었어. 그럼 쭉 내려간단 말이야. 그 아크는 거기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될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크는 도톨 앞쪽 아래로 이동하게 돼 있어. 도톨 가기 전에 아크가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지. 근데 또 이거를 1피트도 나는 죽어도 맞춰야 돼 그러면서 막 디센 페이지를 보고 이 VS를 다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맞추는 애들도 있어. 왜? 불안한 거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좀 일찍 내려가면 어때? 어프로치로 빨리 넘어가겠지. 도톨의 플라랩 160를 막 세밀하게 맞추고 싶어. 맞춰도 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아크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이해하냐 이거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 그러면 왜 중요해? 아크가 움직이는 이유를 알면 아크가 움직여도 너가 불안하지 않단 말이야. 지금은 이유를 모르니까 불안하게 되고 그걸 디센 페이지 움직이는 걸 보고 너가 뒤늦게 따라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 또 이러겠지. 디센 페이지 바뀌는 거 보고 따라가는 게 뭐 나쁜 건가요? 아니야.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 항로 위에 있어. 내려가기 전에 미리 앞으로 있을 거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액션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너는 내려올 때 처음에 속도계를 300나트 맞췄어? 그리고 내려갈 때도 계속 300나트란 말이야. 근데 아크가 아래로 앞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즉 내가 1400 세팅한 게 처음에는 그림이 딱 맞게 정해졌었는데 내려오면서 각이 깊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분명 나에게 뭔가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겠지. 그럼 뭐가 변했는지를 볼게. 내려갈 때는 그때 나눠봤지?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있어. 그럼 수직 성분은 뭐냐면 이걸 강하열이라고 그래. 수평 성분은 속도겠지. 그럼 이 둘 중 하나가 변한 거야. 그럼 내려가는 수직 성분은 내가 뭐라고 세팅했어? 2도로? 계속 1400을 세팅했어. 그리고 중간에 안 변했지? 계속 1400 했으니까? 그럼 분명히 수평 성분이 속도가 변한 거야. 아크가 아래로 빨리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변한 거야? 줄었다는 거야, 속도가. 내려가면 속도가 줄은 거야. 1400을 일정하게 수직 성분을 맞췄는데 속도가 줄은 거야. 그래서 아크가 아래로 더 빨리 도착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점점 천천히 가는데 1400으로 똑같이 수직 성분으로 내려오니까 일찍 플라이랩 160에 먼저 고도가 도착한다는 거지. 그러면 속도가 왜 줄었을까?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 나는 계속 300나트를 계속 맞추고 왔다는 거야. 나는 300나트를 맞췄다니까? 근데 일찍 도착했다고. 골 때리지. 왜 그런지 혹시 알겠어? 이때 속도는 뭐야? 밖에서 볼 때 그라운드 스피드라고. 그런데 안에서 맞추는 300나트에 대한 속도는 뭐냐면 피토관을 때리는 공기로 기준을 둔 속도란 말이야. 그런데 비행기가 처음에 420나트 그라운드 스피드 그리고 IS는 300나트겠지? 쭉 내려오는데 공기가 내려오면서 밀도가 높아지니까 공기가 많아지는 거야. 그럼 피통안에 공기가 많이 때린다고. 그래서 내가 안에서 300나트를 똑같이 맞추고 가도 밖에서 볼 때는 비행기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실제 비행기 속도를 줄여야 공기양에 맞춰서 300나트 피통안이 때려서 속도가 300나트를 찍어줄 테니까. 그래서 너가 처음에는 1400 찍어서 도톨에 딱 찍으면 아크는 거기 있지만 내려가면서 아크는 앞으로 내려오고 앞으로 당겨주고 오는 거야. 물론 바람이 갔다는 가정인데 내려오면서 거의 변화가 많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맞아 이 말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가 처음에 찍은 그 계산이 맞으려면
그라운드 스피드가 420나트였잖아. 그게 내려오면서 일정해져야 돼. 그런데 공기 밀도가 높아져서 그라운드 스피드가 점점 주는 거야. 그래서 360, 350, 340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니까 1400을 일정하게 수직 성분을 내려왔는데 그 지점이 앞에 빨리 도착하는 거지. 수평 성분은 아직 안 도착했는데. 근데 빨리 도착해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그러면 빨리 어프로치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럴 거야. 관제선 항상 2도로 내리지 않을 때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보통 2도에서 3도 선사에서 내려. 그러니까 내가 ND에서 볼 때 너가 구한 2도선과 TOD 그 가운데서 내린다고. 3도선은 이미 컴퓨터에서 TOD라고 계산해 놨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너는 편하게 2도선만 알고 있으면 돼. 너 고도에서 픽스에 나온 도토, 올맨에 내려가는 예상되는 고도를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응용하면 돼. 너가 2도선을 알고 있는데 아까 50마일이었는데 50마일 지났는데도 안 내려. 그럼 내려달라고 해?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 생각하는 거야. 2도선은 아까 VS 1400이었잖아. 그러면 그럼 1600, 1700 누르면 되겠구나. 지금까지 말한 거 숫자로 한번 정리해볼게. 플라이 레벨 260야. 그럼 플라이 레벨 160 내려가잖아. 그러면 1000피트고 2로 나누면 50마일 전에 내려간다고. 그때 그라운드에서 420나트니까 너는 1도면 700이고 나는 50마일 전에 그러면 VS 1400으로 내려가면 2도가 되겠구나 라고 안다고. 그럼 관제사가 50마일 전에 내려가라고 할 거고 나는 VS 1400 찍고 가면 도토의 아크가 생길 거고 내려가면서 내 실제 속도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스피드가 줄어드니까 공기 밀도가 높아져서 내 속도를 일정하게 간다면 300으로 도토를 앞에 도착할 거야. 바람이 내려가면서 갔다는 가정을 하면. 그런데 만약에 나를 50마일 지나서 TOD 그 사이에서 내리라고 한다. 그럼 대충 한 2.5도 정도 되겠지. 아까 2도가 1400이었으니까 2.5도면 1700 정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냥 원래 TOD 10마일 전에 디스를 시작해가지고 아이들로 내려가는 연료 효율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 일은 절차돼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때도 속도 300으로 내려가면 너가 TOD에서 아이들로 내려가잖아. 그럼 처음에 도토의 아크가 생기다가 300나트 IS를 계속 맞추고 내려가면 앞으로 당겨져갖고 밑으로 아마 내려올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절차는 왜 하는 거야? 아이들로 내려가라고 하잖아. 중요한 건 이 조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료 절감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 구간이 만약에 길지가 않아. 고도 구간을 조금만 내려가. 그러면 아마 기사님이 뭐라고 할 거야. 왜? 아이들 파워로 내려오면 피치를 쭉 찍고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승객들의 컴포트, 승객들의 어떤 쾌적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기장이 같은 기장이면데 어떨 때는 또 왜 너 그 회사 절차대로 10마일 전에 해가지고 아이들로 안 내려가냐고 또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 왜 그래? 이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고도 공간이 많으니까 그때는 아이들로 내려가는 게 연료 효율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까지 이걸 듣고서 이 설명하는 이 기장은 VS 모드를 좋아하는구나. 이 각을 VS로 계산해갖고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돼.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센터에서 내리는 왜 그렇게 내리는지 어디까지 내리는지 어떤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그려볼 필요는 있다는 거야. 왜? 앞으로 있을 거를 미리 계획하기 위해서. 그래야 뭐가 변형돼도 내가 불안하지가 않은 거야. 대응할 줄 아니까. 그게 액션인 거야. 그때 너가 원하는 모드를 쓰면 되는 거야. 모드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모드의 장점과 단점만 알고 있으면 돼. 모드는 그냥 방법이야. 그런데 그 방법 안에 사고가 갇히면 안 돼. 상황에 맞는 모드를 딱 만들어가지고 공식처럼 비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처음 부기장이 클리어 나면 이렇게 공식화해서 비행하는 게 편해.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상황을 싫어하니까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딱 답이 있기를 원하거든. 그걸 공식화하면 내가 불안에 대비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공식을 모든 기자님한테 욕을 안 먹을 방법으로 가다듬고 막 만드는 거야. 누군가한테 계속 지적받으면 짜증나거든. 그리고 나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런데 여기서 경력이 조금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기자님이 PF하는 거 보고서 그 방법을 따라해 보려고 해. 옆에 방법을 따라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거고 같은 시야에서 그 사람도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CRM적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또 아마 옆에 있는 기자님이 너 졸라 잘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 본인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기자님도 그게 잘해 보이는 거라고 보이는 거야. 앞에 거, 뒤에 거 두 개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모두 안전 운항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지. 기장이든 부기장이든. 그런데 두 가지 다 비행기 안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좀 더 여유있게 보려면 비행기 밖으로 나를 끄집어내야 해.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다듬고 안을 보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가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 전 친한 부기장 동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친한 부기장이 형이 너무 친하게 느끼는데
처음 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되게 무섭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나는 스스로 무서운 인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일 뿐인 거야. 그래서 난 되게 미안하더라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저를 아는 부기장들이 오해를 하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이 자리를 비워서 굉장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핫빛이라는 공간에서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건데 저에 대한 또 오해가 있고 뭐 불편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제가 사과해야 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해준 게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다음번 제가 또 비행할 때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서 좀 더 좋은 CRM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동생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아는 나와 밖에서 보는 내가 다르니까 비행기도 똑같아. 비행기 안에 있는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살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살펴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는 거야. 오늘 했던 걸 정리해볼게. 첫째, 디셈 플래닝은 앞으로 할 걸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둘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 있는 나를 비행기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셋째, 관제사가 나를 관제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언제, 어디까지 나를 관제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넷째, 각도로 그림을 그리고 항공기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 본다면 그것이 나의 여유가 된다. 다섯째, ATC의 핵심인 뚜렷하고 간결하게 하려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모두 운영은 네 맘대로 해라. 모두는 장점과 단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때 알아서 활용해라.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센을 할 때 IS가 아니라 마크 스피드로 유지하고 내려온다면 처음에 도톨, 올맨에 찍어놓은 아크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한번 예상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프로치로 넘어간 이후에는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내용이 길면 안 보더라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혹시 반말로 해서 불편하신 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길어지면 지루해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의 편의를 위해서 반말로 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마음대로 다운받으시고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제 영상을 또 활용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컨텐츠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